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대입에 유리한 고교는 어디? 자, 그럼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얘기는 빼고요. 네. 고교 학점제가 처음 시행되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눈빛이 뭘 물어보려고 딱 그런 좀 눈빛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당에 있는 일반고를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사고나 용인외대부고나 민사고나 아니면은 경기외고, 뭐 성남외고, 이런 외고, 동탄국제고 이런 데를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곳을 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저희가 고교 학점제가 되면 어떤 게 가장 차이가 날까? 원래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건 뭐였죠? 개설 과목의 다양성 그쵸.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일반고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뭔가 그 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과목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분당에 있는 18개 제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18개 고등학교가 다 연구학교, 선도학교 다 지나쳤잖아요. 네. 2년, 3년. 그런데 제가 18개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 매해 다 뒤지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거의.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은 똑같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과 경쟁을 했을 땐 경쟁력은 있어요. 근데 그 특정한 지역의 학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경쟁력이 없다. 없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는 모르겠는데 특목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 커리큘럼 자체에서 독특한 과정이 지금도 운영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자사고도 있어요. 근데 자사고는 그러니까 이게 자사고는 제가 제외하는 건 거의 자사고가 100%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에서는 정말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자사고가 있는 반면에 좀 중간 정도의 자사고 그리고 어중간한 그러면 자사고. 이렇게 어중간한 자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자사고는 분당 지역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용인외대부고 그런 네, 경우는 상상고 민사고까지 넣어주세요. 네네 맞아요. 민사고까지 해서 거기 하면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던 상위 20%에 예, 해당되는 자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유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수미안가 체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상대로 해서 가이드를 했던 게 성적 부풀리기 안 돼.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A 비율, 수 비율을 적정한 수준을 맞춰라.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특목 자사고는 A가 수가 어마무시했죠. 그렇죠. 아니 저희는 안 그랬어요. 아 그래? 그래서 수를 받는 원점수 기준으로 그 A, B, C, D가 수미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미안가 체제에서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고교 유형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대 방식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A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학교군이 교과 전형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일반고를 선택할 때 유리한 점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성적에서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2, 3학년 과정에서도 조금 그 A 비율이 다른 고교 유형에 비해서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돋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돋보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을 하면 유리한 점은 일단 교육 과정이 커리큘럼, 일단은 굉장히 다양하게 개설이 돼서 나의 어떤 특징, 그다음 학교까지도 확 드러나게 아무리 블라인드 면접을 해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A, B, C, D 뭐 이렇게 하는 아까 말씀하신 한양대식의 방법으로 뭐 A는 1등급 이런 식으로 된다면 비율 자체가 만약에 비슷한 성적대가 많아버린다면 얘네들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서로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선택을 그렇죠. 할 때. 그래서 지금 이게 명확하게 어떻다라는 게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 초에 나오는 그 2025 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학생들의 수능 방법과 수능 방법도 나와야죠. 그것도 나와야 그 되고 다음 해에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우리가 내신 반영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본 다음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2가 제일 불안해야 되는 거죠. 어떡하지? 중2? 그래서 중3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미리 대학별로 소문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방식대로 진행되는 걸 보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계속 선생님이 그 내신이 뭐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일찌감치 정시파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공통 과목 점수가 중요해지고 그러면 빠르게 일찍 정시파 선언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시파를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네. 정시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 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교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죠. 2, 3학년의 등급제라고 하면 그 내신을 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평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학교 자체 시험의 난이도도 굳이 등급제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A라고 하는 게 거의 1등급에 준하는 점수는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A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신을 준비하는 데의 부담감은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비율이 조금 시간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고교 학점제의 완성이 수능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1차적으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탐구 과목도 절대평가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그 상대평가 과목은 국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뭐였냐면 그 과목을 좀 빠르게 시작해서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조금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결국 국어와 수어 그렇게 되면 지금 패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킬러 문항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킬러 문항이 상당히 많아지는 국수 같은 경우는 성심을 함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습 시간의 힘이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굳이 정시파, 수시파라는 개념이 좀 퇴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더 힘든 거 아닌가? 시간은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조금 평가 방식을 대학교에서 바꿀 거다. 네, 그 그래서 얘기가 제일 학교 많이 되더라고요. 성적만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리기 때문에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꼬아버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더 높인다거나 그런 것들의 변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 말씀은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고민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직 굵직굵직한 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우리 학년부터 시행이 될 거야는 알고 계셔야 되지만 섣부르게 이게 더 좋을 거야, 이게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나오는 정보를 좀 제대로 아시고 내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보는 아마 올 12월 전까지 어느 정도 소문은 날 거예요. 지금 예.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소문이 나면. 네. 네.